멀스트리트 폴 주린이 12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Z세대 인턴 PD 최다희고요. 오늘도 경제가 어려운 2030 주린이들을 위해 두 분의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승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님. 안녕하세요. 김혜민입니다. 카카오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시총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플랫폼 대장주 네이버와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도망가는 카카오 그리고 뒤쫓는 네이버 상황 관련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아유, 네. 어떻게 뭐하고 지내셨어요? 이거 소개하시는데 도망가는 카카오 뒤쫓는 네이버라고 하니까 야 정말 갑자기 며칠 사이에 지금 이게 이렇게 됐는데 맞아요. 네, 많이 바뀌고 있죠. 네이버 카카오를 뒤쫓는다고 하니까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냥 귀여운 회사인 줄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컸는지. 왜 내가 카카오를 안 샀을까? 이 생각 요즘 많이 하신다고.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의 네, 소액주주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그쵸.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접니다. 3조는 다 있지 않으세요? 다 있습니다. 저도 네. 갖고 있습니다. 아, 3조는 오를 줄 알았는데. 뭐 언젠가 상반기에 그래서 3조 갖고 있는 이제 개미들은 울고 상반기에 그렇죠. 네, 카카오 주주들 뭐, 웃었다는 얘기가 모르겠죠. 언제요? 삼성전자도 언제요? 뭐 하반기에 오르겠죠. 그럼요. 그때 되면은 아니 삼성전자를 살 기회가 6개월이나 있었는데 그때 안 사고 뭐 했느냐 소리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맞아. 그쵸.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나 이제 주식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거 사는 게 좋을까 하면 그냥 무조건 카카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네. 이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제가 좀 저희 지난 시간에 혜민 기자님이랑 같이 네. 막 댓글도 달리고 조회수도 조금씩 늘고 이래서 20대 분들 많이 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20대보다는 40, 50대 남성분들 유입이 그렇게 많다고 네. 그게 다 나오는 신기하네요. 모양이죠? 네. 아, 연령대가 나오더라고요. 20대 여성분은 거의 없어요. 전멸이에요. 이 조회수 증가에는 저의 역할은 별로 없었겠군요. 40, 50대 남성분들이라. 왜요? 그래서 많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왜 그러는데 김혜민 기자와 최다희 PD의 역할이 아니에요. 크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여기 뭐 얼굴도 안 나오는데요. 얼굴 나왔으면 더 떨어졌을 수도. 그래서 제가 아주 좀 작은 네. 코너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Z세대를 겨냥하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Z세대가 안 듣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좀 Z세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MZ세대에 관한 퀴즈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네. 기자님들도 들어보시고 한번 네. 맞춰봐 주세요. 네. 자, 문제입니다. 이 빈칸을 맞춰주시면 돼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2030 세대의 네모에 대한 관심은 점차 증가했는데요. SNS에 이것 관련된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며 이곳은 젊은이들의 힙한 장소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SNS에서 이것 관련한 사진을 찾아보는 것도 매우 쉬워졌는데요. 두 글자인가요? 두 글자예요? 아.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두 지금 글자. 아니 땡땡이라고 해서 그냥 두 네. 글자 확인하는 땡땡. 거예요. 몰라요.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 세 글자는 알겠는데 두 글자는 모르겠다. 두 글자예요. 뭐가 있지?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요즘에 SNS에서 엄청 핫하다는 거죠. 그쵸. 그 장소는 한 글자고요. 네. 그 장소에서 하는 행동은 두 글자예요. 와. 전혀 감이 안 가. 메타버스 뭐 이런 거요? 메타버스요? 장소는 한 글자다. 힌트를 드리자면 네. MZ 세대들을 찾아보기 되게 힘들었던 장소였는데 네. 요즘에 이제 이곳을 가면 젊은이들이 골프장 뭐 많아진 이런 거죠. 건가? 골프장은 아닌데 네. 근데 운동 쪽이긴 해요. 그래요? 네. 골프장은 아니에요. 이거 유행이라길래. 롤러장? 롤러장이요? 기자님 MZ 세대 아니셨어요? 저 M 끄트머리 있어서 이건 Z세대 얘기 같은데요. 답을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힌트, 힌트 하나만 더 힌트. 주세요. 힌트는 주말에 이제 주로 가시죠 어른들이. 어른들이? 네. 콜라텍? 뭐야? 망한 것 같아요 이 코너. 등산하고 막 이런 건가? 정답이에요. 오! 등산입니다. 오! 정답. 맞췄어.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진짜 MZ 세대. 나 콜라텍 이러고 있는데. 정답은 등산인데요. 이
SNS 보면 요즘 이 등산 관련된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지고 산에 있어요. 가서 찍은 오. 사진. 그쵸. 그리고 이 등산 관련된 어떤 용품들도 매출이 네. 엄청 그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언택트 시대에 괜찮은 운동 방법인 것 같네요. 그래. 아, 그래요. 저는 10년 전에 주말에 부장이 등산 가자 그래서 따라간 이후로 산은 쳐다도 안 보고. 직장 내 괴롭힘 아니에요? 그 주말에 그니까요. 그것도 정말 같은 주말. 어떤 지금 같았으면 부장인가요? 안 간다고 했을 텐데 실명 공개하시죠. 그때는 그냥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이 산에서 요즘 이제 이 등산을 하는 젊은이들이 주로 입는 등산복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레깅스를 입거든요. 아. 레깅스랑 이렇게 좀 딱 달라붙는 거 남자들도요? 입고. 네, 남자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지는 입겠죠. 아, 그쵸. 바지는 입는데. 아, 레깅스만 입는 건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그 레깅스. 위에다가 그러니까 그 약간 레깅스 네. 이렇게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등산을 하는데 남자 여자 모두. 네. 근데 이게 이제 또 그 기존의 산을 타시던 어르신들 눈에는 별로 탐탁지 않으신 저도 저도 거예요. 그런 기사는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네.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그 산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 그게 근데 있다. 기능적으로는 되게 좋은 옷이라고 하던데 레깅스가. 맞아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데 편하기도 보면 하고. 여자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이킹 하거나 등산할 때 다 그런 레깅스 입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입고 등산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음. 그게 이제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어르신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미국에는 일상복으로도 많이 입더라고요. 대학생들 중에 그냥 레깅스만 입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요? 예. 맞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김계란이 레깅스 입고 열심히 콘텐츠를 찍고 있던데. 김계란이 김계란이라고 헬스 유튜버인데 또 이쪽으로 빠삭하시거든요. 김계란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김종국 씨가 유튜브 아. 하신 거 같아요. 그거 뭐 3일 만에 100만 명인가 뭐 맞아요. 됐다고. 진짜요? 3일 만에? 3일 만에. 백종원 기록 깬 것 같은데. 저도 구독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한승훈 기자님 생각났어요. 헬스 유튜브를 좋아하세요? 아, 네. 재밌어서 아, 많이 유튜브를? 보는데요. 그래서 알고리즘엔 다 그런 것만 뜨시죠. 예. 퀴즈 근데 하나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거 하나예요. 아니, 맞추고 싶은데. 저는 준비한 게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릴 줄 아, 알고 하나 네. 준비했는데 기자님이 너무 빨리 맞추셔서 그러게. 기자님 유튜브 재밌네요. 알고리즘엔 뭐가 뜨나요, 주로? 아 저는 이제 제가 강아지랑 고양이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 키우진 못하거든요. 왜냐면 털 날리는 걸 제가 관리를 못해서 네. 제 짐도 제가 잘 못 정리하는데 네. 이제 강아지랑 고양이를 키우다가 그리고 좀 혼자 사니까 애들이 외로움을 탈까봐 못 키우고 있어서 애들 그 유튜브를 많이 봐요. 아. 제 애들이 많이 떠요. 귀여운 짓 하는 거 막 이런 거. 네. 뭐 그런 채널들 많던데. 음. 저희 애는 무슨 그 고양이가 많이 나오는 채널이던데. 무슨 네. 키티사우루스인가 뭐 해가지고 집에 고양이를 한 네. 7, 8마리 정도를 키우는데 어, 그 고양이들마다 다 이름을 붙이고 네. 걔들 가지고 뭐 그냥 뭐 상황극도 하고 음. 뭐도 하고 뭐 하면서 계속 올리는데 그게 구독자가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아, 특히 이제 맞아요. 외국어 자막들도 오, 다 달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되게 좋아요. 예, 이거는 사실 뭐 동물들 나오고 이렇게 귀여운 동물들 나오고 하는 게 사실 뭐 국가에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콘텐츠들이 어마어마하게 네. 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희열감 느끼는 게 네. 어디 이제 애견 카페 같은 애견 샵 네. 같은 데서 봉사활동으로 어디 노숙견들 아, 네. 이제 미발을 해주거든요. 근데 노숙견들이 털이 엄청 많고 더러워요. 막 똥도 엉켜 있고. 네네. 그거를 이제 미발을 해주는 거 보면 속이 다 시원해. 아. 뭐 이런 거. 하고 나면 엄청 예뻐지고 뭐 맞아요. 그런 근데 거. 그거를 자원봉사활동을 해주고 아. 이제 그 올라가잖아요. 구독자 말고 그 뭐라 하죠? 클릭수 올라가면 그쵸, 그걸 또 조회수. 뭐 기부하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알고리즘엔 요즘 2PM 관련 영상들이 오, 계속 뜨고 이게 있습니다. 뭐 TV는 재밌게 저희 요새 세대 또- 아이돌인데? 근데 요즘에 엄청 다시 인기래요. 요즘 다시 돌아왔어요. 뭘로요 인기인가요? 그 유튜브 이제 우리 집이라는 2PM의 노래가 있는데요. 네, 그게 네. 이제 그때 이제 나왔을 당시에는 큰 인기를 못 끌었다가 네. 이게 나중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때 그 2PM을 좋아했던 아. 초등학생 여자애들이 다 지금 제 나이대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댓글에 오빠들 나 이제 돈 번다. 아. 이제 콘서트 티켓 엄마한테 아. 사달라고 하던 나이가 직접 아니다. 할 수 있다. 내 돈 내산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뭐 이런 근데 건가요? 그때 당시 그 멤버의 준호가 군대를 갔었어요. 네. 그래서 댓글에 빨리 이제 제대하면 컴백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대하고 어제 컴백을 했죠. 아, 실제로 그게 다시 어젠가요? 컴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주 핫합니다. 아. 제 이제 또 또래 여기 SBS 인턴들이랑 네. 모이면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거기에 있는 게 옥태견 아닌가요? 옥태견 그죠? 맞아요. 저는 옥태견 팬이에요. 아 네. 옥태견. 네. 너무 훈훈하고 되게 성격도 좋고 딱 제 스타일. 아 그분이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 그걸 봤어요. 무슨 그 TVN에 네. 밥 직접 짓는 프로 삼시세끼 아 그때 네. 나와가지고 예, 하는 거 보니까 참 괜찮더라고요. 아 우리 저희 본론은 네,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서로의 유튜브 알고리즘을 너무 유튜브 재밌었어요.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는 오프닝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댓글 읽을까요? 네. 네, 오늘 또 소중한 댓글이 달렸는데요. 네. 2개가 달렸습니다. 네. 헌터캣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진행자님 폴의 혀 굴리는 발음이 참 좋으시네요. 오늘 몰아듣기 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경제와 시장의 방향이 아리까리할 때 생각을 정리하기 좋군요.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향방이라고 쓰신 것 같아요. 향방 그렇죠. 네. 향방이라는 단어가 저는 있습니다. 그 호어 발음을 들으면서 굉장히 거슬린다고 생각했는데 진짜요?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요? 그럼 바꿀까요, 기자님? 아니요. 아니요. 선배 저희랑 이제 Z 세대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달라서 이렇게 발음이 좋습니다. 거슬린다는 괜히 기자님. 얘기했나 봐. 거슬린다뇨. 장난이잖아요. 선배 장난이라고. 장난이었어요. 아, 알죠. Z세대들은 쿨해서 이런 거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네, 다음 댓글 달렸는데요. 빈디님이 달아주셨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급등을 했고 카카오는 오늘은 또 급락을 했죠. 아무튼 최근 며칠간의 추세는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흥미로웠던 점은 차트의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카카오는 개인이 거의 열흘째 매수를 주도했다면 네이버는 급등했던 23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뚜렷했다는 차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보고 어떤 해석이 가능할지 주린이로서 그리고 네이버에 다니는 직원으로서 궁금합니다. 네이버에 다니시는 분이신가 우와. 봐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 동년배인 줄 알았는데 아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달아주셔서 또 때맛 이 댓글이 딱 댓글 달아주셨던 시점에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카카오 주가가 진짜 드라마틱했어요. 그렇죠? 1년 전보다 2배 됐습니다. 1년 전보다 2배가 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또 최고가, 그 다음 날에도 최고가 한동안 이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6월 16일부터 닷새간 18.53% 급등하면서 최고가를 계속 경신해 오다가 또 최근엔 좀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왜 올랐었고 지금은 왜 또 떨어지고 있는지 먼저 짚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선배가 구체적으로 네. 전문가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 석사님이. 장난이. 우리 석사님이. 저 그냥 먼저 말씀하시면 저도 보태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제 카카오가 언택트 서비스 그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혜를 입으면서 급성장을 했고요. 우리 주변에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카카오 선물하기, 뭐 각종 다양한 뭐 카카오 택시부터 시작해서 대리도 저 다 카카오를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걸 많이 쓰게 되고 급성장하게 됐죠. 자회사들이. 그리고 자회사 상장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뱅크, 카카오 커머스, 네. 뭐 이런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다들 잘 됩니다. 네, 이런 영향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단기간 이렇게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어요. 거의 제가 볼 때 이거 비트코인 수준이에요. 많이 급등했어요. 네. 1년 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요 근래 한두 달 사이가 정말 대단했죠. 드라마틱했죠. 근데 여기에 따른 피로감도 좀 있어서 원래 갑자기 오르면 당분간은 조정장이 오잖아요. 그건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이제 이런 조정장이 좀 왔다고 보이고 또 하나는 공매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이건 제가 깨알 어필을 하자면 친절한 경제에서도 공매도 시작 전에 한번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공매도 어느 주식이 위험하다 이걸 볼 때 공매도 주식을 누가 많이 사놨는지를 미리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네. 보면 그 당시에도 공매도 전부터도 카카오 주식을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사놨어요. 공매도로. 네, 그래서 카카오 주식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공매도로 이걸 내다 판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지금 후회가 되는 게 그때 제가 그걸 소개하면서 나는 카카오는 안 사야겠다. 왜냐하면 공매도로 많이 내다 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오른 거에 비해서 떨어진 거 아주 지금까지 보면 아주 미약한 수준인 거죠. 어제 오늘도 사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지금 오늘도 보니까 오르고 있어요. 1% 정도 오르고 있어요. 그죠?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뭐
떨어지긴 했지만 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미약한 수준이긴 하고요. 조금 더 이제 객관적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네. 하루 만에 74만 주, 1,215억 원 규모의 공매도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최근의 일인가요? 맞아요. 이게 단기간 이 공매도 규모 중에 1위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사실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이 공매도 세력들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서는 규모가 제일 커요. 이제 1위 카카오, 2위 H&M, 3위 두산중공업이 순이고요. 단기간에 많이 한 번씩 급등했던 종목들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공매도 세력이 그때 돈 많이 벌었겠죠. 근데 앞으로도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카카오 주식에 들어가는 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사냥감이 된 이유는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단기간에 급등을 많이 했고 또 지금 사실 너무 거품이 꼈다,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에게 있어서 이 유리한 어떤 네. 진입은 고점일 때 들어가서 그렇죠. 내려갈 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매도 비쌀 때 네. 빌려서 사놓고 그렇죠. 이제 싸지면 되파는 방식. 그렇게 되면 그 차익을 공매도 세력이 얻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올라갔을 때 카카오가 이제 계속 올라갔을 때 공매도 세력이 엄청 많이 네. 들어왔던 거고요. 네. 선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뭐 너무 네. 많이 올랐죠. 진짜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음. 특히 카카오는 최근에 어제 이제 그 금융위에다가 증권 신고서를 네. 제출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카카오 뱅크하고 카카오페이를 상장을 한다고 하죠. 네. 카카오는 이렇게 자회사들을 소위 이제 좀 이 사업이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의 사업 부서들을 다 떼어내서 자회사로 만들었고 그 회사들을 다 개별적으로 상장시키는 형태로 네네. 지금 기업을 꾸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뱅크하고 페이가 나왔고 그다음에 뭐 커머스는 합병을 한다고 했고 그 외에 이제 엔터라든가 뭐 내년엔 뭐 모빌리티라든가 계속 상장할 거거든요. 게임도 상장할 네. 거고 전부 상장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카카오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종류의 사업을 그것도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주주들한테 많이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돈 되는 걸 빨리빨리 분사를 하고 물론 이러면 이제 조금 개별 사업에 대한 뭐 어떤 결정이라든가 네. 뭐 추진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가벼워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앞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어 보인다라는 인정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사업 부서를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많이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카카오를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친숙함도 굉장히 개인 주주들한테는 많이 어필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카카오의 주가 상승세가 정말 많이 눈에 띄었고 네. 네이버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이버도 안 오른 주식은 아니에요. 작년 그렇죠.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지금 카카오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지 네이버도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기 이제 뭐 쇼핑을 최근에 이제 많이 공격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1분기에 보면은 여전히 네이버 쇼핑이 이커머스의 1등이기는 한데 네. 2등 쿠팡하고의 격차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사라졌어요. 그 쿠팡이 많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뭐 대한통운하고도 손을 잡고 신세계하고도 손을 잡고 그래서 아마 하반기부터 또 쇼핑 그 식품이라든가 뭐 이런 서비스를 시작을 할 텐데 그게 본격적으로 가능하고 실적이 반영이 되는 내년쯤부터 그다음에 요즘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커머스 시장이 네. 되게 이제 많이 대체를 했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근데 아직도 대체할 여지가 많이 남은 게 식품 부분이래요. 네. 예, 그래서 향후에 이 식품 부분을 누가 가져갈 거냐가 이커머스의 1위 업체를 가리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될 거다라고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신세계라든가 뭐 네. 이마트 뭐 그다음에 대한통운 이런 쪽으로 이제 손잡고 어떻게 네이버가 이거를 꾸려 나갈 것이냐. 왜냐하면 기존에 그건 쿠팡이 잘했던 분야거든요. 네. 쿠팡이 그걸로 이제 많이 성장을 해왔고 뭐 마켓컬리 같은 것도 기업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얼마나 그 성장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음. 이커머스 분야에서 네이버의 지위를 상당히 좀 많이 저거할 변수가 될 것 같다. 네. 그건 이제 쇼핑 측면에서 그런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네이버가 하고 있는 건 많죠. 뭐 저도 놀랐습니다만은 그 요즘에는 그 웹툰, 웹소설 이쪽 시장이 그렇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본다면서요, 진짜. 예, 특히 웹툰은 우리나라의 음. 이 웹 네이버가 갖고 있는 그 웹툰의 경쟁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최근에 업체 하나 인수하기도 했거든요. 웹툰. 어. 그게 그 왜 넷플릭스에도 보면은 뭐죠? 스위트홈? 네. 네. 그러니까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게 맞아요. 이게 요즘에 그런 게 콘텐츠 많죠. 시장이 점점 커지는데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증된 시나리오들로 네. 만들어 나간다고 했을 때 음. 웹툰, 웹소설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네. 네이버가 그 시장에 굉장히 빨리 잘 뛰어들었고 그 음. 부분의 점유율이 높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잘 해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막 이제 새로 막 투자를 뭐 하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기다려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 막 성장해 나가는 게 그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를 비교를 했을 때는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이게 또 지금 이 말씀해주신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은 이 경쟁 구도로 아주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카카오의 김범주와 네이버의 이혜진이 한때 동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네. 설명해주세요. 아, 이게 생각보다 되게 인연이 길더라고요. 질기더라고요. 86년도에 다이씨 태어나기도 전이죠. 네, 저 저 2살 때. 네, 그때 이제 86학번 동기로 서울대를 들어갑니다. 공대이긴 한데 한 명은 김범수는 산업공학과, 이혜진은 컴퓨터공학과였고요. 그 뒤에 이제 석사 과정까지 마쳐요. 김범수는 서울대에서, 이혜진은 카이스트에서 마치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92년도에 삼성 SDS 입사를 합니다. 네. 그 뒤에 이제 뭐 근데 사실 이 삼성이 이 둘을 담기에는 너무 작은 그릇이었던 거죠. 근데 김범수가 98년에 한 게임을 이제 만들면서 먼저 창업을 했고요. 1년 뒤에 이혜진도 여기 나와서 검색 포털 네이버를 처음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게임과 네이버가 2000년에 합병을 해요. 맞아요. 저도 뭐 어렴풋이 이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네이버 들어가면 한 게임 클릭할 수 있는 떴죠. 게 예, 있었어요. 그 한 게임 저 진짜 많이 했는데. 오, 나도 맞아요. 맞고. 그죠? 맞고요. 근데 영웅이었어 저도 그거. 저는 고군분 아, 초보, 중수, 쓰셨네요. 고수 뭐 하는 거 나 영웅. 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합병하고 나서 네이버가 갑자기 다음을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저도 한순간에 다음 한 메일 아이디를 쓰다가 네이버로 이제 바꾼 시기가 있는데 그게 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포털은요, 하나가 장악을 하면 사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서 그냥 계속 저도 지금 네이버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제 네이버가 포털 검색 시장 1위로 올라서고요. 그런데 김범수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게임을 창업했다가 둘이 합병을 했다고 했죠. 네. 2007년에 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네이버에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물러났고요. 이혜진은 계속 이제 네이버에 남았던 거죠. 그러다가 3년 뒤에 2010년에 카카오톡을 출시하면서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그랬던 거군요. 네. 저는 사실 처음에요. 카카오톡 나오고 막 이랬을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썼었어요. 문자는 돈을 내야 되는데 카카오톡은 무료니까.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이러면서 제 자신을 되게 이게 창의력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뚝딱하고 나온 게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김범수 씨처럼 오랫동안 이 사업에도 좀 분야를 공부도 하고 경험도 있고 일도 해봐야 그런 아이디어도 나온 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는 문과라 안 돼. 그랬던 거군요. 그 카카오 라이언의 모델이라고 하던데요, 김범수 이. 그니까요. 맞아요. 진짜요? 네. 라이언이라고밖에 그냥 얼굴이 약간- 각이졌는데? 그죠? 근데 그 두 분이 그렇게 이제 대학 때부터 동기였고 실제로 나이는 아마 김범수 의장이 한 살이 많을걸요? 재수했을걸요? 예. 그렇게 해서 둘 다 서울대 공대 86학번. 네. 예. 그리고 비슷한
연배 또 넥슨의 김정주 회장도 네. 아마 서울대 공대의 그 87학번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대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부모한테 물려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이과생으로서 네. 공학도로서 예 그런 기술을 배우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사업체를 키워 나갔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긍정적으로 당연히 그거는 뭐 이상적인 결과죠. 네. 물론 그 이후의 행보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공학도로서 뭐 기술을 이용해서 창업을 하고 그걸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까지 올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는 뭐 저는 인정받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이과가 세상을 움직이는 게 저도 맞는 것 정말 같다는 생각이. 네.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문과생 네. 아까 이제 자회사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자회사 정책은 굉장히 상반되더라고요. 이게 카카오는 자회사 분할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반면에 네이버는 이제 자회사는 있지만 국내에 상장된 자회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의 계열사만 이게 100개에 달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문어발식 경영이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데 이제 문어발식 경영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LG화학 사례를 봤을 때 네. LG화학에서 정말 중요한 그 배터리 사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리가 되면서 네. LG화학의 주가는 지금도 많이 떨어졌고 오를 낌새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최근에 증권사 사람들 만나면서 들은 얘기가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이게 매수 의견이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대요. 근데 외국 리포트를 보면 어느 정도 매수 의견, 매도 의견이 나눠져서 좀 객관적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사실 근데 이거를 모두 팩트라고 보기는 뭐 어려울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그냥 다들 주식을 사는 게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주식을 사라는 의견을 많이 어필을 하고 외국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이거를 어필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나요? 그 CS라고 크레딧 스위스 네 증권 거기에서 이제 LG화학 관련 리포트를 냈는데 거기에서는 매도 의견을 내면서 많이 떨어질 거다 LG화학이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회사로 분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도 계속 이렇게 자회사를 분리해가지고 상장을 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점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고 사실 대체로 그게 일반적인 경우들이긴 해요. 자회사를 그렇게 띄어서 상장을 하면 모회사의 가치는 예, 조금 할인을 이제 받는. 덜 인정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뭐 LG화학의 예를 드셨지만 나는 배터리 사업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LG화학의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사지 LG화학의 주식을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그 계열사들의 상장 모멘텀이 있어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막 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상장이 이루어지고 나면 주가가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다만 근데 이제 일부 또 거기 반대되는 의견들을 말씀하시는 애널리스트들은 이게 카카오가 상장하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모든 사업의 기반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게끔 돼 있다.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뭐 카카오톡 앱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무슨 뭐 쇼핑을 하든 뭐 거래를 하든 뭐 돈을 주고받든 뭐 이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의 가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확답을 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요. 그리고 기업 가치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뭐 의견이 지금 일부는 나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희도 뭐 근데 저희가 추정하는 거지. 네. 그래서 아니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그냥 최근에 조금씩 샀습니다. 정말요? 지금 수익률 어떠세요? 삼전은 뭐 마이너스 1 삼전 수익고.
제가 예전에 사놨다가 이제 그 이후로 조금씩 그냥 모으는 중이거든요. 네. 카카오에 관심은 되게 늦게 가졌습니다. 사실 그 액면 분할 이슈가 나올 때쯤 그게 네. 올 초거든요. 오. 그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그냥 그것도 또 그냥 조금씩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조금 하고 있다는 그렇군요. 이게 한국 증시에서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자회사 상장하면 모회사의 가치가 할인을 받는 것인데 이게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네. 이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LG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청취자 댓글 질문 요거 네. 된 건가요? 질문에 대한 답이? 그게 아, 모르겠습니다. 그 추가로- 실제로 보면은 이제 네이버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네. 그리고 최근에 요 근래 한 달 정도는 확실히 그 카카오를 찍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아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고 한 올 봄 정도 1분기까지만 해도 네이버를 네이버를. 찍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네. 그게 실적을 보면 네이버랑 카카오는 아직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네이버가 매출도 훨씬 그렇고 앞서 있죠. 영업이익은 거의 네이버가 한 3배 돼요. 카카오보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야, 카카오가 가격이 저런데 네이버가 저거밖에 안 한다고?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죠. 기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카카오가 비싸든 네이버가 싸든 어쨌든 지금의 주가는 그 기업 가치로 비교했을 때는 좀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관 외국인의 네이버 매수세는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네네 네. 말씀. 그걸 이제 그 부분이 되게 희한하잖아요. 카카오는 개인들이 많이 맞아요. 구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많이 사고 있고 카카오는 오히려 지금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그러냐를 지금 이 댓글 다신 분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카카오는 우선 이미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오를 거다. 그리고 카카오 이용을 해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좀 따라 사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많이 올랐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장이 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네이버는 카카오에 비해서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네이버가 안정적으로 더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이버도 사실 네이버는 지금 제페토도 있고 제페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뭔가 제페토가 그리고 그 젊은 어린 10대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구찌 상품 팔면 그것도 되게 잘 팔리고 맞아요. 네, 그런 부분 이제 우리가 그 일반 3, 40대, 50대까지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네. 이제 이 플랫폼 기업이 다루는 것이 무형 자산이잖아요. 네. 이 무형 자산이 새로운 산업 트렌드로 이제 자리 잡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최종 격전지가 메타버스가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우리 한승구 기자님이 또 취재하셨었죠. 예. 어떠셨어요? 지금 네. 두 기업을 놓고 봤을 때 네. 메타버스는 지금 뭐 네이버가 플랫폼 제페토라는 플랫폼을 이미 만들어서 네. 2억 명 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뭐 90%가 해외 이용자들이고 네. 일단 메타버스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는 말 그대로 가상 공간인데요. 가상의 공간인데 이게 기존의 싸이월드 같은 뭐 혹은 뭐 리니지 뭐 네. 이런 것 그것도 다 사실은 일종의 메타버스죠. 근데 네. 요즘의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사용자가 직접 뭘 할 수 있어지면은 그러니까 그 제작사 게임 회사가 만들어 놓은 것만 따라가고 아이템만 사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유저들이 직접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거나 뭐 그거를 또 거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가능해지는 공간을 요즘에는 더 메타버스라고 부르죠. 제페토는 SNS 기반의 메타버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페토가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서비스죠. 예, 그게 이제 한 2억 명 되고 뭐 한 90%는 외국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 주변엔 정작 쓰는 사람이 아직까진 많지 않은 것 제페토요? 같아요. 네. 제페토는 80%가 10대래요. 이용자의.
그래서 저도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이미 최다희 PD도 이미 지금 이미 고인물. 제가 그때 저도 제페토에 가입을 해서 이제 해봤는데 네. 거기는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캐릭터를 꾸미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거기 그 캐릭터를 가지고 SNS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랑 되게 인터페이스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 사진 찍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의 사진, 그 캐릭터의 모양, 그다음에 그걸 갖고 뭐 춤추고 이런 걸 편집해서 올리고 막 이런 거를 하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그런 게 재밌대요. 그런 게 재밌고 물론 온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나이도 모르고 성별도 모르고 뭐 네. 화려하게 꾸민 여자 캐릭터였지만 알고 보면 뭐 남자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일이죠. 네. 근데 그러고 놀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조만간 그 안에서 이제 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맵을 지금도 이제 그 맵을 월드를 만든다거나 네. 뭐 아이템을 만들어 판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더 기능을 많이 넣을 모양이에요. 게임을 할 수 있게끔 게임을 할 수 있는 맵을 만들고 이번에 그 대선 주자들이 그 안에서 이제 뭐 선거 캠프를 만들고 출정식을 하고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뭐 틱톡도 한다고 찍고 합니다. 이랬었는데. 네. 참 힘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뭐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제페토가 언제까지 갈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클럽하우스 저는 되게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아, 뭐가 클럽하우스. 근데 이게 하락세를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문물이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계속적으로 잘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10대 말고 20대, 30대도 유입이 많이 되는지 그리고 주 소비층은 사실 20, 30대잖아요. 돈을 많이 쓰는 건 2049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 나와야 되겠죠. 그 네. 안에서 네. 뭐 광고를 하든 뭘 그렇죠. 하든 뭐 이렇게 네. 돈이 직접 돌아다니는 뭐가 돼야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카카오가 그걸 참 잘하는데요. 그죠? 그렇죠. 카카오 예, 그렇죠. 카카오는요, 제가 최근에 기사도 썼지만 그 모빌리티 사업에서 택시 부를 때, 콜택시 부를 때 처음에는 다 무료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80%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모빌리티 그 시장에서는, 콜택시 시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은 택시 기사들뿐만 아니라 이용자들한테도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수수료를 받으면 이제 수수료를 안 내도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이용이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수수료를 그리고 점점 올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플랫폼 업자들이 수수료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상한선이 법적으로 규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규제가 이렇게 나올 때까지 계속 받고 올리겠죠? 올리고 하겠죠. 그 지금은 우리가 지금 그 스마트 호출이라고 이제 맞아요. 택시가 빨리 오게 하는 게 1,000원, 1,000원. 2,000원. 네, 이 정도 돼요. 좀 잘 안 잡히는데 2,000원. 근데 이걸 앞으로 최대 5,000원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용자들이 5,000원까지 웃돈을 내고 택시를 부르는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돈 잘 벌고 있습니다. 그 카카오톡 왜 네이버 쇼핑이든 뭐든 하다 보면은 그 가게에서 뭐 카카오톡 뭐 채널 추가해 주세요. 뭐 네네. 알림톡 뭐 드립니다. 네.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 알림톡 보내는데도 건건이 지금 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와. 그래요? 네. 업체들이 알림톡 보내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카카오톡은 그걸로 이제 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진짜 지갑 열게 잘하는. 그리고 뭐 그러니까요. 뱅크 같은 것도 이제 상장을 하지만 카카오톡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네. 여전히 그러니까 뭐 가입자 많고 이제 막 음. 흑자 막 수수료 같은 거 이제 막 흑자 전환 막 되고 영업이익 네. 막 늘고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한 50대 이하가 80% 이상이 사용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대출 영역에 뛰어들게 되고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차주의 뭐 한 50대 이상이 사실은 그 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분들한테까지 이제 좀 사업의 확장성이 열려 있다. 사업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제가 그러네요. 어제 메타버스를 처음 해봤어요. 네, 제페토? 아니 제페토 말고 네. 그냥 로블록스? 로블록스도 아니었고 어떤 네. 거였냐면 제가 이제 저는 교회를 다녀서 원래는 이제 방학마다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연합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그 평창에 있는 리조트를 빌려서 거의 막 1,000명이 모여요 원래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동아리 자체에서 이제
앱을 만든 거죠. 앱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들어오세요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막 광장도 있고 막 공항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운동장 트랙이 있어서 거기서 제가 개주로 이어달리기 했거든요. 어떻게 성적은 어떤가요? 패자부활전 해야 돼요. 근데 되게 저는 익숙한 거예요. 이게 너무. 저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대면을 한 지 벌써 2년이 가까이 비대면으로 수업이나 모든 걸 한 지 2년이 가까이 돼가니까 이게 너무 익숙하고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거 메타버스 처음 해봤는데 이거 되겠다. 약간 네. 나중에는 진짜 더 상용화가 될 수 있겠다. 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든지 약간 익숙함이 그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쵸. 클럽하우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클럽하우스가 망한 가장 큰 원인은 Z세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MZ세대들은 사실 말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직접 기자님들과 달리 기자님들은 말씀하시는 게 직업이니까 MZ세대들은 콜포비아라고 해서 네. 직접 전화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워하죠. 힘들어하는 맞아.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민이 성공한 이유가 음. 전화 없이 그냥 텍스트로만 주문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배민이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 그 이제 클럽하우스를 이제 딱 시작했는데 듣는 Z세대들이 너무 많고 그거에 비해서 스피커로 나서는 Z세대들은 별로 없었던 거죠. 꼰대들이 그쵸? 그만 남는 그래서 거네. 이제 나중에는 결국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는 네. 아재들 그런 어르신들만 이제 남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좀 지금은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 그렇죠.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김혜민 기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10대, 20대가 지금 이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나중에 주 소비층으로 커가면 성장할 수도 있죠. 네. 이건 진짜 큰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아까 제가 이제 그 안에서 유저들이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한 가지 더불어서 이제 그 현실과의 접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예전에 그것과는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혹시 선배도 그거 취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직방이 사무실을 다 없애고요. 그냥 가상현실 그 메타버스 안에서 그 직원들 만난대요. 그래서 사무실 모양의 이제 공간이 있고 거기서 옆에 직원을 건드리면 다가가서 건드리면 이 직원과 채팅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같이 옆방에 들어가서 이제 회의실에 모일 수 있는데 이제 회의실에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시작하면 화상 채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확 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현실 세계가 접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것들 제가 지난번에 만났던 그 한양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분은 본인이 이제 그런 식의 그 아바타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체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그런 걸 연구하시더라고요. 이게 집에서 뭐 화상회의든 뭐든 하려면은 어쨌든 얼굴이 보이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얼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 앞에 카메라에 서면 저절로 메이크업이 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인 거예요. 그게 가상현실 세계에서 아니면 실제로요? 그게 반반인 거죠. 그러니까 그 네. 가상 공간에 지금 얘기를 했죠. 그 가상의 사무실이 있고 툭툭 하다가 옆방 가면은 그 화상회의를 한다면서요. 그 화상회의 나오는 화상회의 내 얼굴은 나는 집에서 맨 얼굴로 있지만 맨 얼굴로 메이크업하는 게 화면에 나오고 물론 내가 여기서 말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실제로 보이고. 근데 이게 그런 가능한 류의 게 기술들. 필터 한번 입히면 얼굴 되게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거 사실 제가 생각했던 사업 아이템이었는데 제가 원래 스노우와 줌을 역시. 합한 화상이 안 나오냐고 역시 제가 사람들 맨날 생각한 거 그랬었거든요. 비슷해. 벌써 누가 한 발 앞질러 가셨군요. 재밌네요. 그 되게 여자들한테 엄청 필요한데요. 진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뭐 생각할 수 있는 뭐 되게 여러 가지 분야들이 아직 무궁무진한 거죠. 화장뿐만 얼굴도 약간 깎아주고 너무 남자들도 같이 쓰기 좋을 것 그게 그런 기술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 동영상 그러니까 코를 이렇게 쭉 늘리고 얼굴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 놓으면은 이게 사진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꿔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움직이면 그 얼굴 그대로 이제 움직여지는. 세상이 너무 빨리. 네, 어렵게 빨리 돌아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메타버스 분야에서 보자면 현재로서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뭐 이제 뭐 아바타 기술도 있고 뭐 그 안에서 무슨 뭐 게임을 만들어 제공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뭐 구찌 얘기하셨지만 그 안에서 뭐
그렇게 아이템을 만들어 파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러면은 그걸 어디서 만들어서 팔고 어디서 만들어서 놓을 거냐라는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는 지금 많지 않아요. 그게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제페토, 뭐 포트나이트 지금 이 정도. 예.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네이버가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전 세계 부분을 잡수 전 세계 있다는 이용자가 2억 명이고 그중 90%가 외국인이라고 네, 하네요. 네이버는 참 너무 잘 만드는데 이게 외국에서만 약간 그러네요. 인기가 많은 것 같잖아요. 라인도 라인도 네. 그렇다고 하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웹툰 뭐 이것도 전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거에 비해서 사내 분위기는 매우 경직돼 있나 봐요. 저는 갑질을 그 하고.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아주 한국에서 그래도 혁신을 하고 네, 있다, 네.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데서 그런 문제가 터지는 거는 대단히 우려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갈아 넣어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는 없고 그렇죠. 더군다나 뭐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식으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서는 그거는 분명히 그거는 정책적인 그 뭐랄까요 불확실성,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당장 쿠팡의 무슨 뭐 불매운동 얘기, 뭐 탈퇴 얘기 막 그게 뭐 실제로 의미 있는 규모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결코 뭐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마무리할까요? 그럼? 네. 네, 오늘 도망가는 카카오 뒤쫓는 네이버 어떤 상황인지 또 전문가들은 어떤 전망 내놓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